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라코만시 이종원입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MES 중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반으로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조 공장도 이제 새롭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공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이나 기타 이제 컨설팅 펌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발전 5단계입니다. 마지막 레벨 5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제 레벨 1은 공장을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레벨 2는 기업 약간의 시스템은 도입을 했지만 시스템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또 업무 표준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단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벨 3 정보 가시화, 데이터 구조화, 연계 추적, 설비와 연계해서 인터페이스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생산 실적을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레벨 3입니다. 정보화 레벨 4는 실시간 공장 설비까지 제어할 수 있는 단계, 마지막 레벨 5는 자율 제조라고 해서 운전 자동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고 프레딕티브하고 어댑티브한 그 유기적인 연결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스스로 예측하고 제어되는 생산 현장을 그 레벨 5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느 기업이나 그 자율 제조 환경, 운전 자동화가 가장 최근의 목표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그 반도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레벨 5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기업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요. 저희가 반도체 하이테크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빼고 주로 그 식음료나 화학, 그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이런 회사들을 수준 진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준 진단을 한 37개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현재 수준은 에이지지 수준이 한 1.3 레벨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조사하고 고객과 인터뷰를 해서 진단한 수준이고요. 그분들의 그 당장 2, 3년 내의 목표는 그 레벨 3.4 정도의 투비 목표를 갖고 저희를 부르신 고객들이고요. 대부분 이제 3.4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물론 한 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별로 진행하는 수준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각 단계별로 보면 공장의 그 여러 가지 IoT 센서 설비, 그 다음에 시스템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 비중을 봤더니 1단계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서 좀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자율 제조 환경에서는 한 80% 정도가 전체적으로 설비나 IoT나 또 시스템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기업들은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때 많은 시장에서 좀 각광받던 기업들인데 지금은 이제 공통점이 다 지금은 더 이상 스마트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왜 지금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을까요? 주로 이 기업들이 과거부터 피처폰부터 아니면 뭐 다른 전자 제품부터 만들어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쭉 해왔고 하드웨어 강점을 갖고 있던 기업들인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분석 기사들이 나왔고 실제로 어떤 신규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대거 사용자들이 이탈하는 뭐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도 시장에서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플레이어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도 보면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자동차도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기계 중심의 엔진과 기계 중심의 내연기관차, 그다음 대부분 하드웨어 기반으로 돼 있죠. 그런 기업들이
자동차가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반은 그 시장이나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화, 지능화, 그다음에 서비스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 유형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대부분 자동차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들을 봤을 때 한 2년 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1.0 기능적인 단계의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주행 중심의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돼서 디지털화되고 있는 2.0 단계, 최근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그 오버 디 에어라는 OTA 단계까지 와 있고요. 마지막에 궁극적인 단계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가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테슬라나 여러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상위에서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과거에 그 아직 높은 단계의 그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외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외주 개발하고 있고 점점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소프트웨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스마트폰 사례하고 자동차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공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조 기업들도 공장들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조 산업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현장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산업용 데이터들, 그 센서나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제조, 유통, 고객한테 그 납품이 돼서 고객 대응까지 쭉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잘 활용이 되고 그게 새로운 산업 표준, 제품 표준, 서비스의 표준,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표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업이 갖고 있는 MES나 ERP나 PLM 같은 기업용 기관계 시스템 외에도 요즘 많이 나오는 AI, ML, AR, VR, 디지털 트윈, IoT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모든 기업들이 또 모든 업종이 다 동일한 수준은 아니고 각 그 업종별로 또 활용 단계나 기업의 수준에 맞게끔 또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제조기업들의 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환경의 모든 요소,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의하고 제어하고 최적화하는 차세대 제조 패러다임을 저희는 SDF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은 이미 제트 엔진의 그 설비 예지 보존을 그 생산 유연성과 그 제품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이미 IoT를 활용한 설비 예지 보존을 활용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제조 라인을 모듈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AGV를 통해서 생산하는 체계, 그리고 그 AGV는 소프트웨어로 다 제어하는 체계,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로 현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도 이미 납품된 그 엘리베이터를 고장 수리하는 부분을 AR, VR을 활용해서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기업들도 데이터와 디지털을 활용해서 제조 현장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산업 그 기업들 외에도 산업용 그 자동화 시스템의 강자들인 지멘스라든지 프랑스의 슈나이더 같은 기업들도 이미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기 위한 그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스타라는 MES 기업을, 그다음에 벤딕스라는 노코드 플랫폼 기업을 이미 지멘스가 인수를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PLC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슈나이더 같은 경우도
인벤시스라는 MES 기업, HMI 보유 기업과 아비바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을 활용해서 이미 갖고 있는 하드웨어하고 인수한 소프트웨어 기업의 그 장점을 이용해서 상호 호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미라콤에 한 21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년 전, 15년 전에 저희가 그 고객을 만나보면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면 분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재고를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고객들을 만나보면 요구사항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고객들이 얘기하는 페인 포인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복잡한 프로세스를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설비가 자꾸 바뀌어야 되고 개조를 해야 되고 또 개조할 때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잘 수집하고 싶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 보면 그 기업들은 이미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ICT 신기술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연하게 현장 변화를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고객의 니즈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라콤 INC가 이미 이제 MES랑 그 ERP 같은 그 제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솔루션을 공급해 왔는데, 과거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저희가 분류한 거로는 제조의 한 26개 업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 26개 업종 중에서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한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400개 정도 고객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의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보고 또 했을 때 과거처럼 그냥 솔루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만 가지고는 앞으로 그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레벨 5의 자율 운영 체계에 갈 수 있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과 업종에서 취득한 업종 경험, 그 다음에 다양성을 접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자동화, 그 다음에 무인화에 그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공장 내에도 이미 창고는 이제 자동 창고, ASR에서는 자동 창고, 현장의 배송과 반송 같은 경우는 AMR이나 AGV 같은 로봇, 그 다음에 OHD 같은 물류 이송 장치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런 그 라인 내에 물류 이송 장치 배송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MCS, WCS, ACS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제조 기간 시스템인 그 MES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신기술을 좀 접목해서 앞으로 그 플랫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업종 노하우를 확보하고 자동화 설비를 활용하고 거기에 최신 ICT 신기술을 활용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런 현장에서 보면 각종 그 로봇이나 하드웨어 장치들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AMR과 AGV가 현장에 그 반제품이나 원자재를 이송을 하고 설비와 설비 사이에 특정 구간을 배송을 하고 하는 반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주어진 위치와 위치를 반송시킬 때는 특별히 그 소프트웨어 없이도 하드웨어가 잘 할 수가 있는데 설비가 많아지고 반송해야 될 구간이 많아지고 또 공간 제약이 있고 복잡해지고 또 저는 AGV가 5대가 아니라 50대가 막 움직인다 그러면 AGV끼리 서로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것도 이미 반도체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스토커인데요. 스토커는 이제 그 안에 카세트를 담고 있는 웨이퍼를 담고 있는 풉을 풉 단위로 이송을 하고 저 위에 OHT라는 레일을 통해서 비클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 비클이 어느 공정, 그 다음 공정에 가서 그 현장의 설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로딩까지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로딩을 했는데 이미 이제 300mm 웨이퍼로 가면서 무게도
무겁고 그다음에 이동 경로도 복잡해지면서 이제 이런 OH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드웨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다 뒤에서 제어하고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적 경로, 그다음에 군집 제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와 이미 그리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저 카세트 웨이퍼가 언제 끝나는지를 미리 알고 가서 로봇이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바로 즉시 다음 공정에 해당하는 스토커까지 이송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이미 반도체 장비에서 어떤 로봇이 움직이면서 공정을 진행하는데 반도체 후공정의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딩 설비입니다. 이런 와이어 본딩 설비 같은 경우는 본딩 맵이라는 그 본딩 기법, 그러니까 자그마한 칩 안에 전극 패드를 그 패드와 패드를 전극과 전극을 연결해주는 기술인데 그 설비들을 본딩 맵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본딩 맵이 제품마다 다르고 디바이스마다 다르고 또 정확한 본딩 맵을 갖고 생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설비가 약간 오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미리 캐치하고 실시간으로 그걸 비교를 했다가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알람을 주고 또 다음 제품에 그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제품이 생산하지 않도록 인터럽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 MES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기반은 이미 이제 그 설비들도 그렇고 그 각종 로봇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와 통신할 수 있는 많은 드라이버나 모듈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설비, 로봇 설비, 또 물류 설비, 반송 설비 이런 것들도 이미 스카다나 HMI나 DCS, PLC, IoT 같은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고 그런 IoT 센서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섹잼이나 OPC UA나 이런 제어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제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상위에 MES나 WMS 같은 시스템과 연계해서 궁극적으로 공장 전체가 최적화되고 자율 제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어떤 비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기존에는 로봇을 설치하고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작동시키는 게 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게끔 제어할 거냐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라인 내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서 라인 내에 이제 그 통합 제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떤 스토커라든지 AGV라든지 AMR, 그 다음에 그 컨베이어 같은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MCS랑 WCMS라는 상위 시스템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대 한 대 단위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묶어서 또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개별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SCS나 ACS나 CCS 외에 통합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MCS, WCS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장 최적화 측면에서 MES랑 WMS를 같이 연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ES 안에는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정보, 라우팅 정보, 제품 정보,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은 어느 공정 다음에 어느 공정으로 진행하고 지금 대기 중인 설비가 어떤 설비이기 때문에 그 설비로 이동을 시켜라고 하는 디스패칭 모듈 같은 거를 활용해서 공장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WMS 같은 경우는 창고 내 재고, 그 다음에 선입 선출, 그 다음에 제품별로 어떤 제품을 우선적으로 그 보관하고 피킹하는 건지를 정의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하드웨어 직접 제어, 그 단순 자동화 프로세스나 소수의 자동화 설비 또는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드웨어 직접 제어 측면에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고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통합 제어에 대한 부분, 다양한 설비를 동시에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자동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인 그 관리 체계로 운영 효율성을 높여가 나가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위 물류 제어, 물류 설비를 제어하고 반송, 적재 이력, 적재 기준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물류 반송 제어와 최적 경로 탐색, 물류 혼잡 제어, 대체 반송, 에러 처리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MCS나 WCS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물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저희가
MES, QMS, ES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솔루션을 그동안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라콤 디지털 플랫폼 이런 전체 플랫폼 안에 신기술인 AI, 머신러닝, 좀 이따 보여줄 디지털 트윈 같은 기술들을 탑재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컨설팅부터, 컨설팅이라고 하면 프로세스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마스터 플랜, 고객이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5단계까지 갈 건지에 대한 단계별 진행 플랜을 같이 컨설팅으로 고민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공급한 솔루션들은 원격 운영 또는 메인테넌스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베이스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어떤 운영 소프트웨어들은 IT 기반의 솔루션이고요. 또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OT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인프라 설비 쪽의 연계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레벨 0 설비, 레벨 1 스카다, 레벨 2 설비 인터페이스, 레벨 3 MES까지 저희는 레벨 0를 제외한 레벨 1부터 레벨 4 ERP 단계까지 전부 제공하면서 보시면 설비 온라인, 설비를 아까 말한 양방향 통신을 통해서 설비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어떤 특정 설비의 레시피를 다운로드해서 설비가 정확한 레시피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면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엣지 디바이스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제어, 아까 말씀드린 ACS, WCS, MCS 같은 물류 제어는 반송 설비도 같이 공급하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필요한 이제 각종 디바이스, 바코드 프린터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제공을 하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실수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체계를 만들어 드리고요. 거기에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 신공장 같은 경우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공장을 지을 때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현장까지 많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현장 설비에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공장을 지으면서 현장 설비까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 이제 팸스라고 공장 에너지 관리,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전력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하면서 공장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미라콤 INC는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 IT 중심의 솔루션 기반의 기관계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프라 설비부터 OT 단계부터 IT, 그 다음에 서비스 단계까지 전체를 미라콤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공급하고 거기에 신기술을 탑재해서 좀 생산 향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장 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공장에 이제 각종 이제 5대 에너지, 그래서 물, 가스, 전력량, 스팀 이런 케미칼 같은 5대 에너지를 어떻게 모니터링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IS 5만일 에너지 경영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 현장에 실제로 실사 기반의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현장에 실제 설비와 연동해서 설비 분전만을 통해서 설비 전력을 온 오프하고 하는 기능까지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어느 위치에 전력이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중부하가 걸리고 있고 경부하가 걸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사례로는 1년에 에너지 비용을 20%를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대비 효과가 한 3년 만에 뽑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비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스카다나 PLC를 연동하고 거기에 맞는 분전반이나 배전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과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런 것 같이 외부로 또 이런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한 렌더링 기술, 그 다음에 미라콤이 갖고 있는 미드리어, MOM이라는 하이웨이 원원 같은 미드리어를 활용해서 쌍방향 통신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합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에너지 팸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했지만 실제로 공장의 실시간 현장 상황,
그다음에 설비를 제어하는 상황까지도 다 앞으로 가능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만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는 공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최종 단계 자율 제조를 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라콤은 그런 그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가기 위한 플랫폼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